저희가 준비한 3위와 4위거든요. 아무래도 이 대표는 재판이 있는 날에는 예를 들면 금요일에는 당무에 집중할 수가 없을 듯한데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강경파가 당대표 거취를 당원에게 물으면 어떠냐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친명 강경파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동지를 어렵게 함께 같이 싸워내야 된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원님은 마태복음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는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당론 채택은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대비를 하겠죠. 그동안은 이분들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나 원내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죠. 꽤 눈에 띄는 주장 하나를 오늘 했어요. 김남국 의원은 어떤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김용민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에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투표를 하지 않는 보이콧 방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김용민 의원이 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국회법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은 이 매번 패널 출연하실 때 항상 이 법전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십니다. 이 법조항들을. 그게 참 놀라운데 이게 사실은 이 조항에 보면요. 우리 체포동의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적수 부결로 못 하잖아요. 그럼 다음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번 열리는 집회 때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체포동의안이 이게 정적수 부결로 무산된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 날짜에 시험 안 본다 해서 그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체포동의안은 거의 좀비 같아서 끝까지 처리를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걸 퇴장한다는 생각도 김용민 의원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퇴장하면 올 연말까지 다 퇴장해 보십시오. 정기국회까지 아무런 법도 안 통과시키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부결이든 찬성이든 간에. 그게 우리 국회법에 되어 있어요. 법조인 안에는 저도 이 국회법 보면 알 텐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한번 저걸 하면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이제 국회 하실 때 좀 법전 좀 보고 하십시오. 그럼 법전을 들고 계신 정 변호사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네. 왜냐하면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분석처럼 이게 체포동의안이 여기서 그냥 부결, 무효처리 이런 게 아니라 불성립이 되기 때문에 계속 체포동의안이 오는 거고 그러면 21대 국회 내내 또 다른 회기를 열어서 또 다른 법안을 처리하다가 결국에는 미루더라도 또 계속 체포동의안 처리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현종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회에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그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72시간 내에 되지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번이라도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선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주당의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국회법에 이거는 김남국 의원의 말은 명백하게 위법한 이야기입니다. 김용민 의원이요, 정확히요. 네네. 그렇죠. 김남국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갖다 하셨던데 왜냐하면 국회법의 114조에 의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날 국회의원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자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에 어떻게 규정되고 있냐면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저분들 이야기는 뭐냐면은 민주당의 의사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기속돼서 따라야 된다. 왜 안 그렇게 했느냐. 이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니까 명백하게 이게 국회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로 어떻게 저런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갖다가 내나
어떻게 보면 참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체포동의안 이후에는 강경파 의원들이 주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런 의견이 있다. 아까 두 분은 국회법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냐. 알겠죠. 알면서도 뭔가 본인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노 교수님, 결국 이 속내에는 그러면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종의 꼼수를 고안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어쨌든 찬성 의견이 많았잖아요. 139대 138로 한 표라도. 그리고 뭐 압도적인 부결을 장담하던 데에서 138표밖에 부표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자꾸 체포동의안이라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어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좀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에 조금 순응하는 것도 뭐 좋지 않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본인은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면,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한다면, 더구나 그리고 헌법적 원칙이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판사 앞에 가서 하면 판사도 쉽게 구속영장을 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렇게까지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정말 헌법기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저렇게까지 뭔가 좀 꼼수를 고안해내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본인도 믿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여론, 잘못했다가 49, 잘한 결정 42, 뭐 숫자만 제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 친명계 김남국 의원, 비명계가 본인들 공천받을 게 불안하니까 부결포 던진 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오늘 조응천 의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당원들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이게 반란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뽑아준 사람, 그러니까 대의제의 실종에서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온다고 보는데, 선출직들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표결 이후에 소위 친명 쪽이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이 그 공천권 보장을 거래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 비열한 트릭을 썼다, 이렇게 아주 좀 특히 거북살스러운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란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 체제, 가급적 협조적인 게 더 편하겠죠.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좀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 게, 물론 뭐 김영민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요. 표결 안 하면 된다. 근데 SNS에 물론 뭐 민주당 의원은 아닙니다만 지금 무소속의 민영배 의원으로 추정되는 글이 있는데, 이 대표를 비판한 칼럼을 어떤 SNS에 올렸더니 뭐 바로 맞받아친 게 오늘 좀 여러 기사화가 좀 됐더라고요. 네, 뭐 댓글을 달았는데 조금 부적절한 뭐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개 XX 맞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욕설로 비속어로 추정이 됩니다. 저거는 뭐 어떻게 쉴드를 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품격도 그렇고, 이게 뭐 의원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뭐 격앙된 거 그것도 아니고, 저기에서 저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 문제가 있다라고 뭐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만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탈당을 하고 굉장히 본인의 지위가 지금 입당이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저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열정 좀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 튀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이견이 있는 게, 선출직들이 자기가 뽑아준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원만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여론 분포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당원들의 얘기만 들어야 되는가, 이 사안에 있어서 이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여론 지형으로 보면 어쨌든 방탄이다. 이거 조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좀 이제
가결시켜야 된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자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어떤 의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저거 민영배 의원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무소속의 민 의원 측이 저거 내가 난 거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 뉴스타파 연락 주시면 그거 아니다라고 저희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기사화가 됐고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강경파 의원들 격양된 분위기는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명, 친명, 의원들 싸움 말고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다소 과격한 주장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대부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이른바 남판교 개발 비리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개발 이익 환수다. 모범적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토건 비리 세력과 국힘이 추진했던 근로소득 추진 사업이 저 때문에 반쯤 실패한 겁니다. 정말 당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요. 대장동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가 열흘 조금 넘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민주당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정권 재창출의 꿈에 불안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은 사실은 간추려 보면 간단합니다. 민간 투기 세력이 땅을 사모았고 LH가 공공개발하는 거 국민의힘이 달려들어서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 토건 비리라고 하는 것을 9월 17일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아신 뒤에 혹시 무슨 확인을 했거나 조치를 했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저 영상 꽤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게 5만 명 넘으면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된다. 당 청원이 한 만여 명 좀 넘는다. 10,000명 좀 넘는다고 했는데 벌써 36,000명. 지금은 또 37,00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숫자를 중계 방송하는 건 의미가 없을 텐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이 지난번 경선에 낙선한 이후에 지금 워싱턴 가셔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또 강연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월 달쯤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태에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지금 저렇게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저 서명 운동을 버젓이 저는 게재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당 지도부가 그러면 저렇게 뭐 영구 제명하라 그러면 제명합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전 저거 버젓이 저걸 올려놓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3만 뭐 몇천 표가 많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그 개혁의 딸 거기가 아마 21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하면 또 적은 숫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당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 저런 식의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 이낙연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 계시고 이 사태에 무슨 책임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거 자체를 지금 버젓이 해놔놓고 하는 것은 저는 선동이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비명계로 지금 돌리기 위한 선동을 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저거는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합리적인 당 지도부라면 저거 그냥 블라인드 처리해야 됩니다. 저거 중단시켜야 돼요.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지자들이 올린 소중한 목소리를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저 게시판을 내릴 수 있냐 뭐 이런 반발도 동시에 나오지 않겠어요? 소중한 목소리라고 다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저게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걸 좀 따져서 걸러내야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해서 저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공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다른 입장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영상 봤듯이 이현정 의원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들이 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게 그럼 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 탓 아니냐 뭐 이게 강성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죠.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지금 전화 돌리는 거, 문자 폭탄하는 거 본인 첫날 그냥 조용히 있었지 않습니까? 둘째 날 대변인 통해서 하지 마라 이야기했지만 그 지지자들은 아 이거는 우리의 이재명 대표의 본뜻이 아닐 것이다.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 대표의 직권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당이 분열된다라고 하면서 문자, 그다음에 전화, 그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청원 운동 하지 맙시다라고 본인이 제안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 그 민주당의 친명 강경파 의원들도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꽤 격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성 지지자들도 꽤 더 격양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누구도 아닌 정청래 의원에게도 이번에 혹시 부결 안 찍은 거 아닙니까? 라는 그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한다. 공산당 뭐 무슨 5호 담당 관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정청래 의원까지 확인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성호 의원은 물론이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도 부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뭐 들고요. 그렇겠습니까? 예. 민주당 내부가요. 제가 봤을 때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유무죄는 판사가 판결하는 거지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까 나쁜 인상을 줄까 일단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올해는 토끼해잖아요. 가장 유명한 속담이 2마리 토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예.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형사재판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고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한두 건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다가 본인 재판 준비를 소홀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통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긴 하는데 그거는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본인 주장이시기 때문에. 문자가 왔다. 정청래 의원마저도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부결했습니다라고 보냈다. 이 사실 지지자들의 여러 목소리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긴 하지만 좀 맞붙은 게 있어요.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정확히는 그제인가요?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의원이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 앞에서 마태복음을 읽은 일부 친문 의원이 있었다. 어떻게 당사자 앞에서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냐라는 비판이 바로 있었고 이상민 의원은 이게 지금 나치 시대에나 하는 색출이지 이게 뭐냐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좀 세계관 자체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 예. 자체가 다르기 세계관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안을 바라보는 친명과 비명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 친명 의원들이 격앙됐냐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1980년대 운동권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좀 무리하게 전횡을 휘두르는 이런 무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일 대우로 예전에 운동권들이 단일 대우로 유지했던 것처럼 단일 대우로 해야 되고 내부에서 그러면 사소한 어떤 잘못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덮어야 되느냐 이런 정서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예 이재명 대표가 다 죄가 없다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이러면 퇴진 자체가 이거는 해당 행위고 이거는 당사자에게 모욕적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친명계고 지금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야 되지만은 오히려 이 방탄 전국 이런 상황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분산이 돼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이거를 털어야지만 제대로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있다라는 게 비명계 그리고 이게 총선 전략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금 약간 격앙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상민 의원의 의견에 그러니까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쨌든 이상민 의원의 좀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민주당 내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치 시대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에요.